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4년 전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대 중반 때부터 연애를 해왔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 후배가 저에게 자기 친구들과 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서 유독 한 여자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후배에게 미친 듯이 소개시켜달라고 졸라서 만나게 되던 게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아내는 사진으로도 첫눈에 반했지만 실제로 만나고는 더욱더 반했었죠. 외동딸로 금지옥엽으로 자라난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여자인 게 흠이긴 했지만 그만큼 저밖에 모르는 바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항상 멋진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귈 때부터 노력도 참 많이 했었네요. 가끔은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허세도 부리며 큰돈도 대출받아서 선물하기도 했던지라 그 때문에 결혼할 때 돈이 모자라 저희 집에만 대출 사정을 털어놔서 본가 부모님들께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하고 데이트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하냐며 욕을 먹었었죠. 그래도 저는 그만큼 아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런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았겠지만 순진한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제가 모자란 남자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기도 싫었거든요.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처가집에도 제가 그렇게 잘난 남자라고 소개를 다 해놨었고 그래서 처가집에 처음 갈 때 정말 부담 반 기대 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소개를 이미 해놨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전 대기업의 하청 계열사였습니다. 그저 아내에게는 대기업 계열사라고만 말을 해놨었던지라 아내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죠. 계열사이긴 하지만 실제 월급은 본사에 비하면 반 수준에 미치는 금액이었고 실제로 그 정도 월급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작은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간혹 생기면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생각처럼 그게 잘 되진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순진한 아내와 달리 장인어른은 날카롭게 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며 딸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로 여건이 좋은 건 같지 않다며 말을 하셨고 제 연봉 조건이나 여러가지 제 신상에 관한 걸 상세히 들으시더니 그만하면 됐다고. 걱정했던 건 분수에 안 맞게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해준 게 걱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자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이해한다며 앞으로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시더군요. 그날 장인어른과 정말 술 많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람 하나 좋은 게 참 마음에 든다며 딸아이가 사실 자네도 알겠지만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다듬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장인께서 정말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본가에서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지 대출까지 받아서 돈 주셔서 저희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명의 집까지 한 채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이 딸에게 따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내는 저에게 먼저 말하길 우리 돈 모아야 되니까 앞으로 기념일이라고 명품이나 이런 거 안 사줘도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자며 말하던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별로 돈 나가는 게 확 줄어들었고 이만하면 살만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욱 커져만 갔었죠. 딸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고 나자 이건 뭐랄까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암울함이 순간 몰려왔습니다. 저희 두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있는데 그나마 작은 월급 쪽에서 아내랑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하고 평상시 먹는 건 별로 안 아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트를 가게 되면 장도 크게 보고 음식이나 간식들을 쌓아두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가 태어나자 산후조리원부터 돈 들어갈 게 정말 많더군요. 제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 다 보니 이걸 또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평범하게 그냥 사치도 안 부리고 생활해온 아내 보고 앞으로 딸아이 때문에 식비를 줄이자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사치라도 부렸다면 그런 거라도 줄이자고 했을 텐데 가뜩이나 평범히 생활하던 아내에게 한 번은 넌지시 아이를 핑계로 말을 한 번 꺼낸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돈 모으는 거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조금씩만 더 쓰면 안 될까? 여기서 식비라도 줄이면 우린 도대체 뭘 먹고 사나는 말에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정했던 게 회사를 퇴사하고 예전부터 제안이 오던 업체로 이직하는 거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그곳에서 다닐 때는 상상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 제가 이직한 회사에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관행들이나 접대 같은 것들이요. 회사 이직하기 전에 그전 회사에서는 월급은 비록 작았지만 근무할 때 밥 먹자고 술 먹자고 했어도 부담 없이 항상 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즉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원청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거절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니 돈은 계열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직접 접대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이라도 못 따오면 몇 년 못 다니고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몰래 뒷돈 받고 삥땅 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게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회사는 식사라도 한 번 하다 걸리면 경고 먹고 심할 땐 잘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겁이 나서 그런 식사 자리 한 번 나간 적도 없는데 여기 오니 반대로 거의 대부분 몰래 그렇게 뒤로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되었든 갑질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이 되자 접대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저는 원치 않던 회식을 하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자 매일매일 집에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선배들 조언에 따라 포도당 주사도 맞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기존 간 수치의 7-8배나 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가족의 신경 쓰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내도 초반에는 많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월급 때문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제가 새벽에 들어오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대 자리다 보니 화류계 여성분들과 동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내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키려고 말을 했으나 아내는 저에게 버럭 더럽다는 등 자기도 그런 바람 필 거라는 등 폭언들을 내뱉으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었죠. 그러나 아내에게 이직한 것도 숨겼던지라 갑자기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는 걸 이해를 못했던 거였죠.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간 아내를 장인어른께서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 정도입니다. 장인께서는 지인들 중에 제가 아는 일계열 친구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만 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한 적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접대해야 되는 일 중 가장 큰 일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건을 따내면 회사에 몇 년치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라 받아내기만 하면 성과금도 약속되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담당자가 정말 더럽갑질하던 놈이라 악명이 높은 놈이었고 그놈 앞에서는 무조건 그냥냥 노예처럼 빌빌 기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놈은 접대 자리부터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 걸로 꼬투리 잡던 아주 더러운 놈이었던지라 접대 장소도 1인분에 최소 7에서 10만원 이상 하는 그런 소고기집으로 장소를 잡아서 시작했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거래처 담당자가 담배를 피러 간다고 하여 피지도 않는 담배를 사와서 그놈에게 불을 붙여주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 뺨을 툭툭 치면서 참 애쓴다라며 비웃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장님이 도와만 주시면 애쓰는 게 뭐가 문제겠냐고 대답했더니 지금 그래서 애쓰는 게 기분 더럽다는 거냐며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장난삼아 톡톡 건드리던 제 뺨을 때리는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자기가 지금 기분이 더럽다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뺨을 철썩하고 때리면서 욕을 내뱉는데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화는 났지만 이번 건에 모든 게 달려있었고 저희 아내와 딸아이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뺨까지 때리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놈은 그게 더 흥분되고 재밌었는지 큰 소리를 쳐대면서 저를 또 때리더군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이서방 하며 장모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앞불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장모님이 식사하러 오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자 이 자식이 술이 되었는지 장모님에게 이죽거리며 말하길 이런 자존심도 없는 놈이랑 결혼한 딸이라 안 봐도 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장모님이 그 말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남의 뺨을 그렇게 때리냐니까 갑질하는 놈이 말하길 자기 말 한마디면 저 같은 인간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줌마 말 조심하라고 당신 사위랑 딸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까? 라며 반말하는 그 자식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계속 참아왔던 인내심이 순간적으로 이성이 나가서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정신 차려보니 제가 그놈 위에 올라타서 그놈 얼굴에 주먹을 연거푸 갈기고 있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경찰서까지 다 같이 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먼저 뺨을 맞는 폭력을 당했기에 쌍방폭행이 되었고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인정받아서 경찰서에선 별일이 없었으나 그놈은 빨리 합의하라고 아니면 내가 니놈 반드시 잘리게 만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저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인어른 덕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처가에서도 제가 회사를 옮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다닌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장인은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들었다며 저에게 갑질한 그놈 회사가 XXX건설이라며 라고 말을 하시더니 다음날 저를 저녁에 불러내어 식사 자리에 한 분을 부르시더군요.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라며 데려 나오신 분이 바로 그 건설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그놈이 해왔던 갑질 관련에 대해서 모두 듣더니 건설사 사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실 어느 정도 관행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썩은 놈인지 몰랐다며 회사에서 저와 트러블 있던 그놈을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더군요. 당연히 그놈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라 저와의 폭행건은 아예 문제조차도 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거기다 그놈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려줘야 했었고 그렇게 회사에서 갑질하던 그놈은 잘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 저한테 갑질한 그놈 자리에 제가 대신 스카웃이 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 이상도 업계에도 나쁘지 않아 저는 접대 자리도 제가 거절하고 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쪽에 신경 쓸 것 없이 정말 일만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위치다 보니 일성과가 많이 올랐다며 사장님께 직접 성과금과 칭찬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일이 이처럼 풀리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도 아직 얼떨떨합니다. 그저 항상 처가에 감사하고 제일 상생활 매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가족을 아끼고 살으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